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볼 텐데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관광객 2천만 시대 한국을 찾은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신내수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차영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K코드의 광풍, K팝 데모넌터스의 열풍에 뭐 K팝, K푸드, K뷰티, 패션 할 것 없이 뭐 전반적으로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 여기에 동달아서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올해 2천만 명을 넘게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한국을 찾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역대 최고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상반기만 하더라도 720만 명이 현재 지금 방문을 했다라고 예. 있고요. 말씀하신 2천만 명에 대한 근거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숫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캐더먼 효과 이전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효과들, 그다음에 K-팝, K-문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코리아니즘이라는 신조어가 요즘 만들어졌답니다. 코리아니즘. 예, 우리 이제 그 정서를 이제 글로벌화 시킨다라는 건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익숙한. 표정적인 익숙한 분이었는 네. 얘기가 회자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구체화되는 어떤 외국으로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보통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원형과 그다음에 현재의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뮤즈라든지 굿즈 이런 예. 것들이 글로벌리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상반기 5월까지 방문객이 720만 명이고요. 얼마나 소비했을까요? 상반기 때 무려 4조 4천억이나 소비를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바로 2천만 명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관광 수입액은 대략 한 2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4천억인데 이게 어느 정도라면 우리나라 GDP의 2.5% 예. 2.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2%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이제 코로나 이전을 넘어섰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겠지만 한시적인 비자 면제 조치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하반기에 대거 몰려 들어올 예정인데 자, 그렇게 열리게 되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쓰게 될 돈이 네. 어마어마할 텐데 어디에 가서 어떤 데 돈 쓰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보통 어디로 갈까요? 소비 1순위는 당연히 명동입니다. 전통의 예, 명동. 명동에 네. 가서 이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홍대. 예,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 운서동. 그렇군요. 아무래도 비행기 타기 직전에 네. 인천공항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에 올리브영이 또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람이 많이 쓰는데 여기 말고 네.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나오면서도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 성수동이 아하, 외국인들이 그렇죠.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수동이라고 한다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낡은 지역, 공장지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긴 그럴 때도 하겠습니다만 있었죠. 예, 이제 여기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힙한 곳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K-뷰티와 K-패션에 대한 편집숍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성수동에서 무려 1,300억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지난해 400억 원 정도 결제를 했으니까 대략 한 220% 정도 네. 결제액이 좀 능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가장 많이 오는 외국인들을 보면 중국 분들, 미국 네. 분들, 일본 분들, 동남아인 분들 다 오시기 때문에 어허. 굉장히 트렌디하게 현재로서는 떠오르는 지역이 성수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수가 뜨고 있군요. 몇 년 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데이트 그리고 뭐 쇼핑의 성지가 됐었는데 이제 성수동이 외국인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의 강세 지역인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중구 일대의 어떤 그 관광 지도도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인근에 위치한 을충당이 더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줄임말 같아요? 네, 명동 주변에 위치한 을지로 충무로 신당을 말합니다. 당이 신당이군요. 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명동은 구상권으로 여겨지고요. 이 을충당이 힙한 상권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을지로를 살펴보면요.
을지로에는 이 인쇄 골목소와 또 필름 카메라 샵들이 즐비해 있으면서 그렇죠. 아날로그 감성과 레트로 컨셉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곳을 발걸음을 많이 했었다면 이제 외국인들도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결제를 하고 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을지로 2가가 375억 원, 을지로 4가 5가에서 218억 원의 결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신당동과 을지로동이 마주하고 있는 을지로 6가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필수 방문 코스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또 충무로 또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충무로. 저희 MBN 회사가 그럼요. 위치한 곳이죠. 저희 회사 앞에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현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기존 노포도 있고 새로운 가게들도 즐비하면서 많은 힙한 방문을 네.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근처에 광장시장도 있는데 외국인들 사이에서 핵심 관광 키워드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한국 전통시장 방문이라고 하네요. 네, 광장시장도 그 추세에서 또 뜨고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이제 말씀대로 충무로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낮 시간에 뭐 지하철역만 가봐도 좀 달라진 분위기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들, 명동 지역에 인접한 낙수 효과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자, 어느 지역에 가서 돈을 쓰는지 이런 것들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로 어떤 업종에 소비 행태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성수동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래도 K-뷰티 패션 이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숫자로 확인돼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불가능하죠. 외국인 카드사도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텍스 프리라고 그래서 환급해 주는 이제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거기를 통해서 보면 어디서 환급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라고 네. 보면 의료 용역 쪽에서 가장 돈을 많이 썼습니다. 어허. 대략 한 5,900억인데 이거는 원래 단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수 대비해서 단위가 크니까 네. 좀 금액이 좀 부풀려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낼 때 표현이라는 좀 지출이 내 많아지니까. 지출이 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위니까 그걸 인정한다라 치고 네. 차치한다라 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상식과 부합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화장품이 3,600억이 예. 결제가 됐고요. 백화점이 2,500억, 그다음에 의류 잡화가 2,400억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K-뷰티, K-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의외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건강보조식품이 오. 상당히 많이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부분들이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호텔이라든지 외국인 전용 판매장이라든지 호텔 이런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 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이용하시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외국 나갈 때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개별 관광이 많아지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잡화 쪽에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 가능하겠습니다. 네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 압도적인 1위는 의료 용역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또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시술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뭐 K-뷰티와 패션의 화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MZ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쇼핑 성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소위 올다무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어떤 예, 것인가요? 요즘은 다 줄임말이죠. 우리가 을충당, 네. 신당동 떡볶이 네네네. 생각이 좀 나는데 어찌됐든 올다무입니다. 올다무. 예, 올리브영, 다이소, 아하. 무신사 예. 이 세 군데를 보면 외국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K-뷰티라든지 K-패션 요즘 그리고 이런 곳들을 가보면 네. 뭐 과거보다 판매하는 제품 수도 다양해졌고 네네. 내용들도 다양해졌고 제가 어제 예. 서울 시내를 나와서 좀 돌아다녀 봤는데 네. 이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올리브영에서 직접 핸드폰을 켜고 누구랑 대화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아무래도 개인 SNS를 좀 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현지에 계신 따님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사라고? 이런 이거 거 보여주면서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정 우리 관광 지역에 위치한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는 작은 샵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까지 요즘은 다 구색을 놔두고 예. 외국 분들이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 같은 경우 올 상반기 때 외국인 매출 비중이 26%를 차지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네 분 중 한 분은 외국인들이 네.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방한하는 외국인분들 중에 10명 중 8명은 올리브영을 방문한다라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올리브영을 무조건 필수 코스로 명동 가보면 옛날에 한 건물 하나 건너서 스타벅스가 있었다라면 예. 요즘은 한 건물 하나 건너서 올리브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매출 구성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특히 이제 강남에는
강남타운에는 외국인들 전용 우리가 이제 퍼스널 쇼퍼 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네. 다이소 같은 경우도 해외 카드의 결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 상반기 때 60%나 늘어났고요. 결제 건수도 40%나 증가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별 관광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 선물하기에 딱 좋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네요. 그래요? 그래서 3배 정도 관광객이 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성수동의 패션숍 같은 경우는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네. 10대에서 20대 분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카테고리로 같이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 가면 식품도 그렇지만 뷰티 제품들을 좀 많이 구매하고 있다. 여전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관된 흐름이 보입니다. 패션과 뷰티 관련된 지출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좀 이어서 가볼 텐데 다음 달 29일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6호라고 해서 그렇죠. 대규모 외국인 단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는 잘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처럼 좀 대거 유입이 될 텐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련된 움직임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관광객분들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된다라면 예. 더군다나 이제 단체 관광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단체 관광이라면 시청자분들한테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이렇게 3명이 친구들하고 해서 한 10명 여행 간다. 여행사를 통해서 이게 이런 단체 관광이 아니고 네. 회사 차원에서 위안서 랭커가 잘해서 회사 차원에서 보내주는 여행. 보상휴가 가는 보상휴가 같은 네. 뭐 수십 명 단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료라든지 그 호텔비를 회사 차원에 내주기 때문에 네. 개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가는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이런 쪽에 수요가 그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관련 주식의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올해 외국인들이 1,000억 가까이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올해만 주가가 40% 넘게 올라가는 네.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주도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64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라든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가 1,000억 이상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빠르게 관광 관련주를 매수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도 이제 우리나라를 향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좀 잦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어떤 쇼핑 패턴과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이야기했지만 이게 나라별로 좀 상이한데 아직까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이용 비중이 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면세업계가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이 면세점이 분주해졌는데요. 예. 그 이유가 오는 10월 30일에 경북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그렇죠. 있고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최대 연휴 기간입니다. 또그 이 시기예요. 때문에 면세업계가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13.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상반기 2019년 상반기 90% 수준까지 회복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비자 발표가 나고 나서 중국의 한 여행 플랫폼 사이트에서는 서울을 검색한 양이 30분 동안 네. 120% 급증을 했었다고 어허.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서울에 대한 관심 또 면세업계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면세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70% 넘게 차지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나라 4대 면세업계 회사들은 뷰티 클래스라든지 또 K-팝 체험, K-팝 팬 미팅 등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면세점 쇼핑도 그렇지만 우리도 어디 해외 관광 나가서 보면 도심에서 산 물건도 이게 면세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 확인하고 또 환급 받으러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이 차원에서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주 큰 편의를 좀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라고 해서요. 예.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할 경우 이후 추가 절차 없이 면세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예. 세금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출국 전에 별도의 세금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어허, 네.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캐시백 혜택까지 함께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이야기 하는데 물이 워낙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노저는 움직임도 좀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제 비자 면제가 되던 곳이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이제 비자 면제가 되다 보니까 해외 분들 다 이제 비자 면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인 비중이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올 봄에 제주도를 갈 일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분이 길을 이제 버스 기사한테 가장 물어보니까 네. 버스 기사분께서 흔쾌하게 중국어로 간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태우시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야 네. 중국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국 개별 관광객을 이제 유치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월 30일까지 중국의 이제 한 플랫폼과 같이 현지인처럼 여행하기 여기서 현지인은 이제 제주도를 말합니다. 예. 그다음에 원도심 도보 여행 콘텐츠 이런 것들을 중국 현지 플랫폼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부산을 방한하시는 분들을 제주도를 연계하기 위한 이런 상품들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직항 노선이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주요 도시들을 공략을 해서 부산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이제 미식 여행 컨셉을 가지고 현재 여행사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예정된 부산 불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광객 모집도 추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부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호남권도 그렇고요. 전북, 전남 지역 할 것 없이 뭐 곳곳에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 끌어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회 여러 면에서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 맞이 준비가 아주 분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가 열린다면 확실히 우리 경제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대전제는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분위기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도 외국을 나가 보면 가장 큰 것이 이제 언어 장벽이고 이제 교통 불편이죠. 하지만 뭐 그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데 가면 한국어 표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까지도 우리도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게 돼 있긴 합니다. 부산도 돼 있습니다만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좀 불편한 뭐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서는 분명 계도라든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결제 편의성 이제 애플페이도 우리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서울, 부산, 제주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유한솔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호남 지역이라든지 충청권 이렇게 해서 좀 분산화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도 차제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청년 일자리라든지 여성분들의 이제 경력 단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관광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된다라면 네.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일부 SNS를 보면 좀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네. 외국인인 척 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부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유현설 거 말씀하신 것처럼 물 들어올 때 이러한 정말 사소한 한두 건들이 네. SNS를 통해서 퍼졌을 때 우리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국인들 우리의 일단 국내 관광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앞두고 살펴볼 부분들 하나하나 한번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